안녕하십니까?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 경영, ESG 등으로 인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가 무엇일까요? 리스크의 정의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란 무엇일까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 아시죠? 잔인한 묘사와 극단적인 소재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으나 흥행에는 대성공하였습니다. 제작진도, 출연진도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작한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역시 불확실성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많았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든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이란 기회가 될 수도, 손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기회 손실, 비즈니스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 현지 법이나 규제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여론의 관심이 발생, 제품 및 기업 브랜드의 부정적인 영향 발생, 자연재해, 기술적 결함, 인적 오류 등과 같은 해저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에서 말하는 흔히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ESG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데 늘 등장하는 리스크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어떻게 다를까요? ESG 리스크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요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 환경적 리스크에는 기후변화, 자원보호, 환경오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S. 사회적 리스크에는 인권침해, 노동문제, 사회적 불평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G. 지배구조 리스크에는 기업 경영 구조, 이사회 투명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ESG 리스크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란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제, 윤리적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법적인 요구사항, 규제 기준, 산업 규범 등을 준수하지 않아 기업에서 벌금, 소송, 평판 손상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해야 할 규범과 관련성이 깊은 리스크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ESG 리스크에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법규 준수, 노동 관련 법규 준수, 내부 거래 규정 준수 등이 교집합 부분에 해당되는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나 사회적 책임 관련 리스크는 ESG의 리스크이고 금융규제 미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와 같은 리스크는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포함되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개념을 보다 광의적으로 볼 때는 법 혹은 강제성이 있는 규범 준수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규약, 사회적 관습, 윤리, 상생 등의 개념을 포괄하게 되므로 그림과 같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ESG 리스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광의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SO 국제표준의 이해와 ISO 인증 신청 방법이라는 앞선 영상에서 PDCA 사이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ISO 경영 시스템이 PDCA 사이클에 따라 시스템을 계획, 운영, 평가, 개선하였듯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PDCA 사이클을 따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식별. 두 번째, 리스크 수준 평가. 세 번째, 리스크 수준 통제. 네 번째,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마지막 다섯 번째, 리스크 관리 결과 보고입니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는 이후에 시행되는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 재식별도 가능하고 또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대내외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물론 컴플라이언스 주관 부서에서 전반적이고 전사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겠지만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각각의 모든 부서에서 식별해야 되는 리스크를 모두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안전보건 주관부서에서 보다 잘 숙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데이터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준수 의무 사항이나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정보보호부서에서 잘 숙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대내외 분석은 전사적 측면에서 분석도 필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관련된 대내외 환경 분석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역시 동일합니다. 전사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업들의 이해관계자 그룹핑은 유사합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에는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공급업체 및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NGO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 차원에서 살펴볼 때 이해관계자가 상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부서의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는 임직원이 될 것이고 계약부서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공급업체 및 협력사가 될 것입니다. 조직 상황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면 이와 관련해 부서에서 다루어져야 할 리스크 풀을 구성합니다. 리스크 풀이란 말 그대로 풀입니다. 풀에 들어있는 리스크는 우리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리스크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업 경영 활동에서 그리고 우리 부서 업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생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발생이 빈번하더라도 그다지 기업 경영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리스크, 이러한 모든 리스크들이 리스크 풀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리스크 수준 평가입니다. 조직 상황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리스크 풀을 구성했다면 각각의 리스크의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발생 빈도와 심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스크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리스크 수준 평가는 리스크가 관리되기 전 고유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가 관리되고 난 후에 잔여 리스크 평가 두 가지 모두 다 실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들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수준 평가 작업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에서는 1년을 주기로 진행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은 반기
혹은 분기에 한 번씩 리스크 수준을 재평가하기도 합니다.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수준을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를 도출했다면 그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는 관리 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발생했다면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앞으로 그러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수립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목표는 달성 시기, 담당자를 지정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목표가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정성적인 목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문가들을 통한 점검, 서베이 등을 통한 계량화 등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관리 및 통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그 적합성과 효과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설정된 목표 달성 점검과 별도의 리스크 모니터링도 실시해야 합니다. 법 재개정을 모니터링하거나 각 부서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각 부서단에서 자가 점검을 하거나 내부 심사를 실시하는 등의 모니터링 활동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서장 KPI 혹은 직원의 KPI에 컴플라이언스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강제성이 부여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고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기적인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이 리스크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두거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두는 등 리스트를 관장하고 공유하는 조직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스크 운영체계나 리스크 관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최고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프로세스도 갖추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리더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수준, 기업의 문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주기적으로 이사회 및 최고 경영진에게 리스크 관리 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전 사원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ESG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즉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수준 통제,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리스크 관리 결과 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스크 관리 각 프로세스별로 실제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